안녕하십니까. 안사현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452강은요. 창업과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걸 회계하고 세금 낸 후 이익 낸다. 이거와 같은 뜻이다. 뭐 뜻이죠. 뻔한 얘기인데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이 설립돼서 운영되면서 제품을 해서 이제 가격을 거래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각종 용익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다 거쳐야 결국 이익이 내 거다. 뭐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왜 제가 하게 됐냐면 우리 안세재경전에서 월간지로 나오는 세계재경전 이런 게 있어요. 요거에 생활세금과 시리즈 뭐 이런 걸 이제 특집으로 이렇게 한 100페이지 가까이 냈는데 이걸 쭉 제가 보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창업활동과 생활활동에 얼마나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치게 되는지를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주간 재경 전환에다가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잘 보도했습니다. 그걸 내가 A4로 뽑았으니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결국 창업과 기업경영은 세금 내는 것과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죠. 회계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 배우는 이제 단어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엄마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 뭐 시초에도 얼마에부터 나오잖아요, 얼마에. 그래서 얼마에는 회계 프로그램이 매일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또 회계사나 세무사, 회계법인들은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이란 도전을 쓰거나 세무사랑을 세무사들은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엄마 비슷한 뜻이잖아요. 비슷한 다 발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태어나면 배우는 단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기본 세금들은 매일 이제 매일 거래에 대해서 10%의 부가세가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런 게 있고 법인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있어요. 이런 기본 세금들이 우리가 10단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자본금 불입을 하게 되고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등록세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가세, 소득세는 아니지만 용익세라고 해서 정부의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자본금 등록세 등을 내는데 인지세 등을 낸다. 개인 사업자는 이제 그냥 법인 설립 등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사전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법인 설립 다음에 이제 직원을 채용해야 되죠. 자기가 직원이에요.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의 직원, 개인 사업자의 사업주가 직원이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급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있을 것이고 직원 급여에 대해서도 4대 보험과 이제 원천세, 근로소득세 등등이 있는 것이죠. 자, 직원 채용하고 나서 아니면 자기가 직원이면서 이제 원재료를 구입해야죠. 물건을 팔려면 뭘 사온 다음에 파는 것이지 먼저 파는 것부터 있는 건 없어요. 원재료 구입해서 외부에서 구입할 때 10%의 매입 부가세가 붙인 세계약을 받으면서 10% 부담을 하죠. 그 매입 가격에다 10%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게 신재 매입의 단계다 이런 얘기죠. 자, 사람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원재료를 구입했으면 이제 제조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하면 되죠. 생산 실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살 때 부재료 구입할 때 역시 이제 외주 가공을 시킬 때도 부가세 10%가 있는 생산을 받으면서 용역비를 쓰게 되는 것이고 때때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는 외부 용역에 대해서는 3.3% 원청세를 징수하면서 기술료 대가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재료 생산 과정을 하면서 투자된 자금, 빌린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인데, 이자를 원칙인수를 이제 비영업 대금이면 하지만, 금융회사의 이자에 대한 원칙인수가 없이 그냥 내면 된다. 비영업 대금은 27.5%.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으로서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줬으면 대여해 준 거에 대해서 27.5%를 뺀 나머지 72.2% 5%를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금액을 만약에 금융기관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수입이나 이자 수입이 나오고 이자 수입은 14.5% 즉 15.4% 원칙을 차감한 순액이 입금 통장에 되니까 15.4%는 선납세액을 기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자금관리 단계고. 그 다음 이제
그 사업자 급여를 이제 줄 때 이제 개인 사업자는 자기 급여를 하는 것이고 그 이 자기에 대한 급여 플러스 단기이익이 이제 총 통합 소득세 과표가 되는 것이다. 법인이면 대표나 경영자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또 직원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법인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대표자 급여건 경영자 급여건 그런 것들은 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사대보험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중도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금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낸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모든 공정에 있는 비용들을 제하고 원재료, 퇴직급여, 급여, 경영자급여, 직원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이 법인 이익이에요. 법인 이익은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각종 제조원가나 비용원가, 대표자 급여 등을 뺀 나머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10 내지 20% 곱하고 1.1배의 이제 지방세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인세를 빼고 나서 난 법인 배당을 하게 되는데 법인세 납부 세후 순익에 대해서 누적 배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당을 할 때는 역시 밖에 다 주주한테 줄 때는 15.4% 원칙 하고 나서 내고 배당을 받은 소득자들은 그걸 자기 총 종합소득에다 합산해 가지고 총액 가산을 하는데 이럴 때 배당 소득은 이제 그 받은 배당에다가 11%의 총액과 그로스업을 하고 거기다 다른 소득을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총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에서 배당 원천세 14.5%를 뺀 걸 빼고 배당액에 대해서 11%의 총액과 가산한 금액을 다시 세액공제를 빼주는 것이다. 그래서 납부액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법인이 이제 그렇게 몇십 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창업자나 경영자가 연로화가 되면 상속 증여 단계가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법인 주식을 아예 양도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 뭐 한샘 같은 경우도 가업 승계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상업펀배 팔아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회사가 잘못되기도 하고 뭐 더 나아지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 재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가지고 가업 상속 증여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가업 상속 증여 공제액을 뺀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대해서 200억에서 500억까지 빼주면 거의 그 기업 가치의 전액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가 별로 부담이 안 쓸 정도 돼 있고 선증여할 때도 30억을 공제해 주거나 100억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또한 증여세도 10%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이 창업 때부터 승계 때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해서 나오는 세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서희 대표 박윤종이었습니다.